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역시 척추관절 건강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줄 두 분 아직까지 계십니다. 새바른병원의 신명주, 김주현 원장님 두 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좀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척추관절에 대한 궁금증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자, 치료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시청자분의 궁금증부터 저희가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팔꿈치 뼈가 아픈 지가 오래됐어요. 네네네. 네, 어떻게 아프신지 증상을 조금 자세하게 저희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팔꿈치 안쪽 뼈가 아픈데요. 네. 이렇게 조금 굽히는 건 괜찮은데, 네. 머리 빗는다든지, 세수한다든지, 네네. 핸드폰 받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머리 감는 거 잘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바가지에 뭐를 짚는다든지 짚고 굽히는 걸 못해요. 네네. 손에 힘이 들어가서 잡는 걸 못해요. 가만히 네, 있으면 괜찮은데 잘 때 막 쑥쑥 애리고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네네. 선생님 바로 상담을 좀 해주실까요? 네. 예.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실례지만 40대 중반인데요. 중반이시고 아프신 지는 그럼 몇 년이나 되셨나요? 좀 많이 오래됐어요. 많이 오래되셨고. 네, 무거운 거 그쪽에다 치료는 계속 어떤 치료를 그동안 받아보셨어요? 계속 약 한 일주일씩 이렇게 약물 치료. 갖다가 먹고 네. 그다음에 통증크림에서 주사도 맞는 것도 했고. 많이 맞아봤고. 네네. 네, 일정 부분 이상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팔꿈치 특히 안쪽으로 아파서 움직일 때도 아프고 뭔가 이렇게 손에 힘을 주려고 할 때 통증이 생겨서 그런 자세들을 하기가 힘드시단 말씀이시죠? 네. 맞으시나요? 네. 네네. 팔이 다 펴지고 다 구부러지기는 하시나요? 팔이 그러니까 구부려지는 게 네. 얼굴 쪽으로 끝까지가 네. 안 구부려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이제 엘보 증상 중에 골프 엘보라고 하는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내상과 염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팔꿈치 안쪽에는 손끝으로 가는 힘줄들이 다 달라붙어 있게 되는데 팔꿈치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많이 썩거나 아니면 다쳤거나 나이가 들면서 그 부위가 약해지면서 그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그게 약해지면서 이런 통증이 생기는데 그게 적절하게 치료가 잘 돼서 회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만성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그 부위가 약해지고 염증이 있어서 이 통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일부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부위에다가 최근에는 주사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 약물이 안에 힘줄이랑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 부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차례 주사 치료하고 한 2주 정도 경과를 기다리면서 그 부위가 좀 되살아나기를 기다렸다가 또 2차, 3차, 4차 이렇게 해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통증의 수치가 점점 가라앉고 그러면서 그 부위 안쪽이 튼튼해집니다. 그러면서 팔을 지금처럼 쓰기 힘들었던 것들이 좋아지는 그런 비수술 치료법이 있으니까요. 그럼 DNA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한번 알아보시고 그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면은 증상 호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상담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가까운 전문병원 꼭 다시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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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예, 저는요, 한 네. 3년 전에 허리 수술을 했는데요. 네. 다시 도져가지고, 이 꼬리뼈에다가 주사도 많이 맞고, 네. 이렇게, 치료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통증 클리닉에 다니면서 많이 했는데요. 네네. 효과가 없고, 다시 이제 이 발바닥까지 다시 아파가지고요. 네. 이제 전문병원을 가서 MRI를 찍어보니까, 그때 디스크 2개 터진다고 4번, 5번 뼈를 이렇게 갈가내고 이제 시술을 했거든요. 네. 했는데요. 그 우위로 또 그게 좁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주사를 부분 맞춰고 2번, 3번을 맞았는데도 큰 효과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상담해 네, 주시죠. 지금 이제 네.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후에 이제 통증이 있으셨고 수술도 지금 그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 아마도 나사못을 고정한 수술을 아마 하신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우리가 허리가 5마디가 있는데 이 5마디 중에 이제 한 부위가 고정이 되면 그 위아래가
그 일을 또 더 많이 하거든요. 이 고정된 데는 일을 안 하고 위아래가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위아래 디스크가 또 망가지는 현상이 수술 후에 한 2, 3년 있으면 나타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지금 그런 상태신데 이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그 좁아져 있는 부위를 다시 또 수술하게 되면 결국은 또 전에 했던 수술을 또 해야 돼요. 나사목 걸고 한 4-5마디를 수술을 해서 고정해야 되는 또 아주 그 불가피한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데 우선은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안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주사 치료를 지금 2-3번 받으셨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우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내시경 있습니다. 꼬리뼈 안에다가 내시경을 직접 넣어서 그 좁아져 있는 부위를 우리가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로 이제 좁아진 부위를 넓혀준 다음에 지금 발바닥까지 지금 통증이 내려간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병이 많이 진행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해서 그런 증상들이 많이 완화가 되시면 수술까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좀 전에 우리 김전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DNA 프롤로 치료라고 있어요. 우리 허리에 그 약해진 관절들을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추가로 꾸준히 2-3주 간격으로 꾸준히 뭐 몇 개월이 되더라도 해주시면 허리가 더 망가지지 않게 되고 병이 또 다시 또 재발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꼬리뼈 내시경 시술이라든지 DNA 프로로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더 받으시고 치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내 허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답을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MRI 찍으신 사진 같은 거 저희 SNS 톡으로 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진 보고 또 자세하게 상담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011-6676-0114-011번입니다. 친구 등록해주시고 사진 전송해주시면 저희가 또 추후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죠. 네, 전화 연결이 지금 시도 중인데요. 전화 연결이 되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척추관절 효과적인 치료법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에는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야 하죠. 무릎 건강 정말 중요한데요. 관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의외로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질환을 조금 주의해야 될까요, 선생님? 네, 네. 나이가 이제 드실수록 이제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뼈와 뼈가 맞닿아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구조물입니다. 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많이 쓰면 쓸수록 그 부위가 계속해서 자극이 있으면서 약간씩은 약해집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게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어느 정도 이상 진행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점점 진행이 되면 연골이 닳고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무릎에 생기는 관절염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네. 이제 무릎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게 계속해서 아픈 경우는 많지 않고요. 네. 좀 아팠다가 또 쉬면은 나아졌다가 그렇죠. 또 활동하면 또 아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또 뭐 비가 오려고 한다든지 궂은 날씨에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들도 네. 실제로 쑤신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 근데 그게 실제로 또 사실로 밝혀졌고요. 아. 또 과거에는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는 좀 쉬어주고 그리고 통증이 심하면은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했습니다. 쉬어줄 때는 먹는 약, 물리치료, 기본적인 치료를 하고 네. 그게 안 되면은 최근까지도 안 좋은 연골이라든지 인대를 다 갈아내고 인조뼈를 넣는 수술을 많이 하셨는데요. 수술하고 나서도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수술 안 하고 환자분들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의사들이 많이 연구를 했고요. 최근에는 굳이 연골을 다 갈아주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그 부위를 자기 것으로 이렇게 회복시켜서 쓰는 그런 치료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 DNA 프롤로 주사 치료라든지 다른 연골 재생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굳이 수술까지 바로 하시지 않고도 자기 관절을 잘 관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분들이 수술만은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수술 단계까지 가기 전에 DNA 프롤로 치료법 말씀해 주신 또 무릎 연골 재생 치료 이런 치료법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치료법인지 원리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에 네. 이제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고 오십견이 있는 환자분의 원리 영상입니다. 안쪽에 이제 안 좋은 부위를 찾아서 초음파를 저리 갖다 대면은 네. 안에 이제 쇄골뼈가 있고 빨갛게 보이면서 노란색 염증이 많이 힘줄에 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절 주위에도 까맣게 저렇게 때가 많이 껴 있으면서 네네. 약해져 있죠. 그 부위에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DNA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이 약물이 들어가서 그 부위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줍니다. 네. 예전에는 저 찢어진 부위라든지 해져 있는 부위를 꼬맸는데 수술로 저렇게 주사 치료로서 정상적으로 저것을 회복시킬 수가 있고요. 네. 그럼 그로 인해서 아팠던 통증 그런 것들이 가라앉고 그런 쪽의 기능까지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또 실제 시술 과정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네. 실제 시술은 이제 외래에서 진단을 하고 초음파를 저렇게 안 좋은 부위에 갖다 댑니다. 그럼 초음파 사진에서 관절면이 저렇게 깨끗하게 잘 보이죠. 그 부위를 찾아서 관절이 있는 부위에다가 DNA 주사용액을 투여를 합니다. 주사약물이 들어가서 안에서 정확하게 도포가 되고 그 부위가 재생이 되게끔 유도를 합니다. 네. 치료하는 방법은 저렇게 외래에서 간단하게 진료를 보고 주사실에서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관절 치료할 때 뭐 입원을 거창하게 해서 며칠 동안 입원해서 또 활동에 제한을 두거나 하지 않고 네. 외래에서 바로 치료하고 또 바로 귀가를 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크게 제한이 없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또 그 치료 효과는 굉장히 높은 치료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척추 관절에 대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 또 궁금증 있는 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화 계속해서 걸려오고 있는데요.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허리가 아파서 MRI 촬영을 해봤는데요. 네. 4, 5번에 전방 전이증이고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네. 지금 어머님이 네. 그 불편해 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걸으시면 근데- 많이, 예, 예, 저기 많이 안 좋고 그랬었는데요. 예. 병원에서 그거를 수술하라고 해갖고 무서워서 운동을 제가 열심히 하고요. 지금 현재는 예, 지금 네. 불편해 하시는 점들이, 예, 걸으시면 다리가 많이 당긴다든지 아니면 허리가 더 많이 아프시다든지 이런 점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걸으면 예.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예.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날 때가 예. 힘들어요. 예. 지금 이제 전방전이증과 그로 인한 2차적인 협착증이 지금 와 계신 상태시고요. 이게 이제 전방전이증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초기에는 저희가 운동하거나 그 관리만 잘하면은 더 진행이 안 되면 그 상태에서 멈춘다 그러면은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는데 이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불가피하게. 그래서 그 진행되면서 신경이 그 사이사이에 이제 지나가는 틈이 있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좁아지게 되고 그게 아주 심하면 아예 걷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불편을 하시는데 걷는 거는 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죠. 걸을 때 아프지만 걷는 건 하시죠. 네. 예, 그러면은 수술까지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1차적으로 우선은 그 협착증이 이제 2차적으로 와 있는 부위에 우리가 내시경 넣어서 협착된 부위에 그 인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레이저로 좀 제거를 해주고서 이 전방 전이증이라는 건 뼈와 뼈가 어긋나는 거거든요. 어긋나는 원인이 이제 태어나시면서 처음부터 이게 선천적으로 그 뼈와 뼈 사이의 틈이 이게 벌어져 있는 채로 이제 태어나셔서 그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속 닳아서 그게 이제 그 없어지는 거예요, 고리가.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더 전이가 더 진행되지 않게 우리 김준 원장님이 계속 얘기해 주시는 대로 그 DNA 프롤로 치료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허리 쪽에도 관절이 있고 그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가 있거든요. 그 인대를 강화만 시켜줘도 이게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수술을 핀을 안 박아도 될 정도로 우리가 허리를 또 튼튼하게 그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의 그 초점은 그 협착증은 우리가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가 가능하고 전방 전이증은 우리가 인대 강화 치료를 꾸준히 이거는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꾸준히만 해주면 재생이 되는 인대가 또 기능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관절이 마디마디 두 마디씩 해서 10마디가 있거든요. 그 10마디의 인대들을 전반적으로 다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너무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치료가 가능한지 좀 여쭤보시고 치료를 좀 빨리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좀 더 근본적인 치료법을 꼭 찾아보시는 게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도 끝까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 전화 계속해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어깨에 네. 평상시에는 이렇게 움직일 때는 소리가 안 나는데 네. 이렇게 운동할 때 올렸다 내렸다 할 때요. 네. 이 어깨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좀 심하거든요. 네. 그리고 잘 때 요 근래 와서는 통증이 약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깨 통증이 있는 네. 분이시네요. 그 불편하신 지는 그러면 얼마나 되셨나요? 어깨 소리 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아, 수술도 하셨어요? 네? 수술을 하셨어요? 아니,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불편한 지가 한 1년 정도 되셨고요. 예,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셨고, 네, 네. 그전에는 이제 딱딱딱딱 걸리는 느낌만 났는데, 점점 통증까지도 생기셨다는 얘기시죠? 예, 요 근래는 통증이 요 근래 좀 활동이 많으셨나요, 그러면? 그 어깨에 그렇게 활동하는 건 없어요. 아, 특별히 한 건 없고. 네. 아마 이제 어깨 안에서 힘줄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네네. 힘줄이 지나가는 길 중에 좁아지는 군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깨 힘줄이랑 그 좁아진 부분이랑 맞닿으면서 충돌이 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닿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닿기만 하니까 통증은 없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제 딱딱딱 거리는 약간 이상한 느낌만 느끼는 경우들이 있고요. 반복적으로 그게 이렇게 계속 닿다 보면은 거기가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고, 그다음 그 힘줄이 약해지게 됩니다. 더 진행이 되면은 힘줄이 약해지다가 끊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활동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계속해서 그런 통증이 활동을 줄이고 자극을 안 줬는데도 통증이 계속 있다. 그러면 어깨 상태를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해진 힘줄이 더 나빠지지 않게끔 그 힘줄을 튼튼하게 해주는 DNA 주사 치료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잘 관리를 하시면은 팔 쓰시는데 전혀 문제 없게 또 쓰실 수가 있으니까 뭐 계속 통증이 있으면 병원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증상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다시 한번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비수술적인 방법들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보여주시죠. 네, 무릎에 이제 DNA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한 경우입니다. 이분은 64세 된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네. 요거는 좀 무릎 안쪽이 아파하십니다. 안쪽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린다든지 쭈그리고 앉기가 좀 힘드셨고요. 네. 안쪽이 뭐 많이 아플 때는 붓기도 하고 또 좀 쉬면 나아지기도 하고 이게 네네. 반복이 되셨던 분이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봤더니 무릎 관절염 때문에 관절이 다 닳아서 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환자분이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어요. 네. 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네. 수술하면 또 입원도 해야 되고 회복하는데 뭐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리니까 수술하지 않고 어떻게 좀 증상을 좋게 해서 자기 관절을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한테 오셨고요. 검사를 해봤더니 무릎 안쪽에 이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염증이 많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안에 까맣게 연골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연골이 닳아가지고 하얗게 연골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뼈와 뼈가 직접 맞닿으니까 관절염 증상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다가 DNA 주사 치료를 한 2주 간격으로 한 4번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왼쪽 사진에서 보니까 뼈와 뼈가 직접 맞닿아가지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는데 주사 치료를 4회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경과해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다시 찍어봤습니다. 저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관절 있는 부위가 재생이 되면서 뼈와 뼈가 맞닿고 있던 부분이 약간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통증도 같이 좋아지셨던 그런 시술 사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DNA 프롤로 치료는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어깨와 또 무릎, 팔꿈치 관절 질환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그런 치료법인데요. 또 어떤 질환에 조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뼈와 뼈가 맞닿는 부분을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는 관절이 굉장히 많고요. 그 모든 관절에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다 DNA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절 중에서 우리가 잘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관절이 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 어깨, 팔꿈치가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아래쪽은 이제 무릎이라든지 발목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어깨 같은 경우 이제 어깨를 돌리는 게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힘들어가지고 통증이 생기는 경우 특정 위치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오십견 같은 게 있겠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제 팔 바깥쪽 안쪽 팔을 움직일 때 아픈 그래서 엘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가 DNA 프롤로 주사 치료를 통해 가지고 그 부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은 그런 통증도 사라지고 팔을 쓰시는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는 뼈와 뼈가 맞닿게 되면서 연골이 닳아지는 무릎 관절염에 대표적으로 이 DNA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도 이제 뼈와 뼈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판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해지면서 찢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젊으신 분들도 이게 찢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릎 사이에서 끼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런 경우 초음파를 보면서 그 부위를 잘 찾아서
치료를 해주면 그 부위가 회복이 되면서 통증이 수술하지 않고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이 DNA 프롤로 주사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DNA 프롤로 주사 치료법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발목 관절과 또 발 관련 질환에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인데요.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이분은 이제 오른쪽 발목이 아프셔가지고 발을 디딜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안쪽도 심하고 바깥쪽도 심하고 발목에 관절염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자세도 힘들고 걸을 때 평평한 데를 걸으면 좀 나은데 울퉁불퉁한 데를 걸으면은 발목에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런 것들 잘 못합니다. 등산 같은 걸 좋아하셨는데 네. 등산하기가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네네. 엑스레이 검사상에서 보니까 빨간색 화살표 안쪽에 관절이 점선으로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위가 좁아져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됐고요. 그 부위에 네. 관절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절염 있는 부위랑 주위 인대에다가 주사 치료를 열심히 프롤로 주사 치료를 했습니다. 네. 하고 났더니 그 부위가 이제 튼튼해지면서 연골도 재생이 되고 연골이 재생이 되고 나서 우리가 그 부위에다가 주사약을 넣어가지고 그 부위가 잘 회복됐는지를 봤더니 그 부위가 잘 회복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통증도 좋아지고 활동하시는데 특별하게 제한이 없어지게 되셨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혹시 다음 사진 또 준비가 돼 있나요? 네. 네, 이번에는 그렇다면 족저근막염 시술 사례 한번 또 사진을 볼까요? 네. 네,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 쪽으로 힘줄이 네. 지나가게 되는데 그 힘줄이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깁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아침에 네.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첫 발을 디딜 때 뒤꿈치가 이렇게 뭐에 쏘이는 것처럼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러다가 한 1, 20분 지나면서 점점 통증이 나아지는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경우고요. 지금 사진이 나오고 네, 이 경우도 이제 57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엑스레이상에서 보니까 저 빨간색 화살표 있는 부위에 뾰족하게 뼈가 자라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반복적으로 저희가 자극이 되니까 인대도 약해지면서 뼈가 자라나게 되면서 더더욱 통증이 심해지게 되는 경우죠. 여러 가지 환자분은 치료를 했습니다. 체충격파 치료, 주사 치료, 먹는 약, 물리치료 다 하셨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가 않으셨고요. 그 부위에다 DNA 프롤로 치료를 한 2주 간격으로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하고 났더니 그 부위가 점점 재생이 되면서 네. 염증도 가라앉고 더불어서 통증도 좋아지셔서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무엇보다 환자가 만족했던 거는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첫 발 딛는 게 이분한테는 공포였는데 그렇군요. 그게 이제 좋아지셔가지고 되게 만족하셨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족저근막염 시술 사례 보니까 발 뒤꿈치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발 뒤꿈치에 네.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발 뒤꿈치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족저근막염 외에도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발 뒤꿈치에 감싸고 있는 힘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족저근막염 발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그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서 생기는 통증이고 뭐 네. 그 부위가 뭐 끊어지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위의 주사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90%, 95% 네. 정도 회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수술 치료를 관심을 갖고 치료를 받으시면 족저근막염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DNA 프롤로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사 치료로 상당히 비교적 간단한 그런 치료법인데요. 아무래도 치료 후에 주의사항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네.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어떤 치료를 하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하면은 재활도 해야 되고 또 일상생활에 복귀도 못하고 그렇죠. 병원에도 오래 계셔야 된다고 네네. 그런 게 걱정해서 치료를 하자고 해도 자기한테 맞는 치료인데도 그거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DNA 프롤로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수술이 아니라 간단하게 주사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넓게 봐서는 특별하게 주의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사도 외래에서 간단하게 맞고 귀가할 수 있고요. 귀가하셔가지고도 몸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사약이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위가 차근차근 회복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런 회복을 기다리시면은 몸이 튼튼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네. 일상생활에 특별하게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입원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수술에 대한 부담도 떨쳐버릴 수 있고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 치료 효과는 수술에 버금갈 정도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두 분께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질문들을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전화 참여해 주세요. 02-6676-0114번으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SNS 통 메시지로도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디 6676-0114 01번 검색을 하셔서 친구로 등록하시고 저에게 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빠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여러분의 전화가 또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증상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저는 65세 남성인데요. 네네. 어깨를 올리거나 할 때는 근육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끼고요. 네네. 또 어깨를 돌리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네. 뭐,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먹으니까 좀 네. 더 나은데, 지금도 그 들어 올리거나 돌리지를 못하거든요. 아. 그리고 저녁에 잘 때도 그쪽으로는 눕지도 못하고. 네. 선생님, 어깨 통증이 조금 심한 네, 사례가 네,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 어떤가요? 예, 그 아버님 그 불편해지기 심해지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주 불편한 지는 한 달 정도 한 되고요. 달 정도. 아. 네, 제가 자가 진단하기로는 네. 한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예, 손을 힘 빼고 딱 놓으면은 탈골되는 느낌이 되고 네네. 어쩔 때는 제 위치로 와가지고 통증이 가시고 그런 네.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 어떤 그 각도,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좀 심해지는 양상이신가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팔을 쓰다 보면은? 아니 뭐 정상적인 상태에서 네. 모든 상태에서 이제 팔을 올리면 네. 근육이 찢어지는 것 그런 같은 느낌이 통증이- 있으신 거죠? 네네. 네. 그 병원에서는 뭐라고 혹시 진단을 받으셨나요? 뭐 목에 디스크를 언급을 하는데 아. 뭐 엑스레이를 찍어봤거든요. 네네. 목 쪽이 좀 안 좋지 않다고. 아, 예. 아, 제가 물론 보기에는- 이제 그 아버님이 진단 받으신 것처럼 목에 디스크 증상이 있을 때도 어깨가 아플 수가 있는데요. 아, 그런 경우는 이제 어깨를 움직일 때 생기는 통증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선은 목 디스크에 의한 어깨 통증보다는 어깨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어깨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겠고요. 말씀하시는 양상은 얘기 들어보니까 어깨 안에 회전근개라고 해서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이 있는데 그 힘줄이 약간 해지거나 약해지면서 아니면 틀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위를 움직일 때 그 부위가 더 벌어지게 되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진찰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그 찢어진 부위에다가 최근에는 주사 약물을 투여합니다. DNA 전문 약물이 있는데 그 약물을 안에 투여하게 되면은 그 약이 들어가서 그 염증이 있고 찢어진 부위를 이제 점차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럼 어깨가 튼튼해지게 되고 팔을 돌릴 때 빠지는 듯한 느낌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쪽으로 돌아 누워서 주무실 때도 통증도 가라앉고 팔을 위로 올린다든지 뒤로 돌릴 때 그게 늘어나면서 힘을 받기 때문에 그런 통증들도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 가지 먹는 약 뭐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비수술 치료법 중에 비교적 간단하지만 병을 좀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DNA 프로로 주사 치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가까운 병원에서 알아보시고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면은 증상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기 전에 좀 더 근본적인 치료법을 꼭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 디스크가 어깨 질환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목 디스크로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생활 습관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발생 연령층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네. 목 디스크도 허리 디스크 못지않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게임을 오래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게 되면 디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네. 보면은 이제 이게 정상적인 디스크는 이렇게 판으로 젤리처럼 생겨서 우리가 이제 충격을 받으면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게 어떤 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충격을 받거나 많이 이제 쓰게 되면 이게 찢어지면서 디스크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고 이 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면 허리든 목이든
허리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과 다리가 저리지만 목인 경우에는 목 통증을 동반하지만 어깨라든지 팔이라든지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이 같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병들이 이제 MRI 상에서 보면 이렇게 디스크가 뒤로 밀리면서 주변의 신경을 누르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고요. 네. 최근에는 젊은층 환자분들이 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목 디스크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목 디스크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주로 이제 목 통증이 주로 동반이 되면서 어깨라든지 팔 쪽으로 저림 증상이 같이 오고 손가락까지 찌릿찌릿하고 네네네. 목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고개를 돌릴 때 목이 좀 이렇게 뻣뻣해지거나 아니면 양쪽 어깨가 좀 무겁거나 어깨랑 조금 관련이 많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어깨가 주로 많이 아파서 오시는 네네. 분들 중에 목 디스크인 경우가 꽤 있고요. 어깨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피곤하면서 두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단순한 두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 디스크로 네. 인한 두통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이 이제 힘이 좀 이렇게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나 그러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치매나 뇌졸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일부에서는 목 디스크로 인해서 손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바로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 증상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를 하고 계시나요? 목 디스크의 치료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튀어나온 디스크라든지 어떤 협착증을 수술을 해서 제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고주파 치료라고 그래서 디스크를 네.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크기를 좀 줄여주거나 불필요한 신경들이 통증의 원인이 되면 그것들을 좀 제거를 해주는 치료를 해주면 되고요. 네네. 마찬가지로 허리 디스크보다는 이제 목 디스크에 고주파 치료를 해주면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적은 양을 우리가 그 고주파로 많이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술 자체도 이제 국소마취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고주파 수의 감압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치료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 목 디스크에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치료법입니다. 저희가 시술 원리와 또 시술 과정 화면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이게 이제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런 화면인데 네. 그 안에다가 이제 고주파 카테타를 넣어서 튀어나와 있는 저렇게 붉게 생긴 비정상적인 디스크를 고주파 열 에너지를 가하면 디스크 자체가 많이 줄게 되고 줄면서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니까 통증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디스크가 한 마디만 튀어나왔을 경우에도 하지만 여러 마디가 동시에 튀어나왔을 때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치료 시간은 한 20-30분 내로 끝나기 때문에 환자분이 시술 받고 한 2-3시간 정도 있다가 바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목 디스크 환자들한테 좀 더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네. 자, 시술 원리와 시술 과정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실제 치료 사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좀 보여주시죠. 예, 네. 49세 된 남성분이셨고 목 디스크가 이제 여러 마디에 이제 MRI에서 보면 이렇게 점선이 여러 개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환자분은 이제 손이 이제 저리면서 어깨도 같이 아프셨어요. 목 디스크 있는 환자분들은 어깨가 같이 아픈 경우가 주로 많아요. 그래서 네. 이런저런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으셔갖고서 MRI 상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위가 여러 마디이고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심한 부위에 고주파 카테타를 넣어서 디스크의 크기를 좀 줄여줌으로 인해서 신경 압박받는 거를 많이 해소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상이 많이 완화됐던 그런 사례고요. 다음 사례는 이제 57세 여성분이셨는데 환자분도 이제 그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목에 디스크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MRI 보니까 여기 시커멓게 뒤로 이렇게 돌출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튀어나온 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서 오는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손의 어떤 저림 증상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저희가 고주파 카테타를 넣어서 튀어나온 디스크 크기를 많이 좀 줄여주고 네네. 없앴습니다. 하고 나서 목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 팔 저림 증상이 많이 개선됐던 그런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치료를 받고 또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사용이 워낙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어떤 관리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특히 어떤 증상이 있는 분들께 가장 효과적일까요, 선생님? 그렇죠. 이제 네. 대상은 이제 디스크나 목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에 이제 올 수 있고요. 세부적인 증상은 이제 디스크의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그런 상태에서 해주면 좀 더 효과가 있어서 네. 좀 오래 앉아 있을 때 허리 통증이라든지 주로 오래 서 있거나 이랬을 때 목에 더 통증이 심하시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목을 굽히고 젖힐 때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허리인 경우에는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뭐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같이 동반되거나 팔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이랑 팔꿈치 쪽으로 저림 증상이 같이 동반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해주면 좀 더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두 분께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이고요. 또 여러분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SNS 톡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아이디 6676-0114 01번 검색을 하셔서요. 친구로 등록하시고 저희에게 또 질문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전화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예, 저는 산에 올라갔다가, 네? 등산 갔다가 내려오면서, 네네. 좀 자갈밭에서 타빠지면서 균형을 잃고 좌측 손으로 이제 짚었거든요. 네. 짚었는데 좌측 어깨 쪽지가 좀 망아리 서는 것 같이 많이 아파요. 네. 그래 경산에 중앙병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또 이제 MRI를 찍어 보니까 조금 밧줄에 조금 긁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 지금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 망아리가 이쪽으로 오른쪽에 왔다가 또 좌측으로 갔다가 좀 돌아다녀요. 네네. 이런 거는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네. 선생님 바로 답변해 주실까요? 네. 다친 게 언제신가요?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3주 정도 되셨고요. 예. 힘줄이 끊어졌다고 얘기 들으셨나요? 끊기지는 않았고 이런 것 가지고 수술까지는 아니고 약간 긁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금 치료를 하는데 나아지지가 않고 계시는 거죠? 네. 잘못하면 이제 수술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깨를 이제 이렇게 짚게 되면은 짚으면서 그 힘이 팔 안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그 어깨 뼈가 있고요. 그 위에는 힘줄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위에는 또 견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사이로 힘줄이 지나가는데 이게 끼이면서 그 안에서 힘줄이 약간 짓이겨지듯이 다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면은 당장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지는 않고요. 우리 몸에는 그렇게 다치더라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그러한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다가 그게 빨리 좀 나아지라고 유도하는 주사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최근에는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쉬고 먹는 약을 먹고 물리치료하고 하는데도 나아지지가 않으면은 직접 그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에다가 초음파를 보면서 그 뜯어진 부위에다가 주사 약물을 넣게 되면은 그 부위가 아물게 되면서 이런 통증들이 같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까지 필요하지 않고 하지만 본인은 계속 아프고 그러면은 기본적인 치료에 또 호전이 없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쭉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DNA 프롤로 주사 치료를 통해 가지고 그 부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은 그런 통증도 같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저희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마지막으로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66세 여잔데요. 네. 2년 4개월 전에 척추 수술을 했거든요. 아, 네. 네, 수술 이후부터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그 종아리 왼쪽하고 그 발가락까지 그 저리가 있는 게 네. 지금까지도 안 풀리고 있거든요. 네. 수술하고 이제 몇 개월 뒤, 1년 뒤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니까 뭐 1년 조금만 있으면 풀릴 거라고 하시는데. 네네. 지금까지도 계속 이게 저리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술 후 통증 질문 주셨는데요. 선생님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수술 후에 이제 그 저림 증상이 발가락까지 가는 게 수술 전에도 있었는데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상태시고 2년 6개월 전에 수술 받으셨고 1년 정도 경과를 보시자고 했는데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속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기보다는 우리가 내시경을 넣어갖고요. 수술 부위의 유착 때문에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시경을 그 꼬리뼈 안에 삽입을 해서 수술 부위를 좀 확인해 보고요. 수술 후에 오는 유착으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갖고서 그 꼬리뼈 내시경 시술을 한번 받아보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증상이 많이 개선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네,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든든하게 두 분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새바른병원의 신명주, 김주현 원장 두 분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